피 같은 내 돈을 내고 사야 진실한 리뷰가 나온다고 믿는 흑형, 황금호구입니다. 최근 갤럭시 덱스 기능이나 스위치, 스팀덱과 같은 휴대용 기기가 유행하면서 작은 화면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휴대용 모니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대륙에서 10만원대 초반의 가성비 좋은 모니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유튜버들이 극찬을 하고 있지만 광고 리뷰에 대한 불신과 해외 제품에 대한 AS 어려움은 유저분들로 하여금 구매를 망설이게 합니다. 수많은 비슷한 제품 중 무엇을 사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다른 리뷰와는 차원이 다른 디테일로 가성비 휴대용 모니터에 대한 궁극의 리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개만 기억하세요. 알리발 휴대용 모니터를 검색했을 때 스펙이 약간씩만 다른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검색되어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선 저를 믿고 다른 모니터들은 제껴주시고 3가지 제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G16P, P16K, 그리고 HD 하이파이입니다. 이 세 제품은 대륙 특유의 뻥 스펙과 부정확한 표기로 인해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패널을 쓴 형제 제품입니다. 물론 디자인 차이, 스피커나 포트 위치 차이, 다소의 무게 차이 등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는 존재하나 디스플레이 스펙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니 이 중 가장 저렴하게 파는 제품을 사면 됩니다. 근데 이 글을 쓰는 사이에도 똑같은 스펙의 이름만 바꾼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나루토 분신술 수준으로 주구장창 나와서 그나마 사용자 리뷰가 어느 정도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중 선택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제품의 자잘한 차이는 내용글에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고 세 제품 중 가장 사용자평이 많은 G16P를 기준으로 제품의 허와 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구입하면 될까요? 최근 여러 리뷰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니터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편집일 기준 단화와 최저가는 배송비 포함 14만 3,910원입니다. 해외 직구나 특가 구입 시는 보통 11에서 12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비슷한 스펙의 국내 제품 그랜뷰랑 비교해봤을 때 그랜뷰 최저가 30만원대이고 밝기가 350칸델라인데 G16P는 실측 시 490칸델라로 그랜뷰보다 박습니다. 또한 포트가 USB-C 타입 연결만 지원하는 그랜뷰에 비해 미니 HDMI 또한 지원하여 그랜뷰에 비해 확장성도 우수합니다. 가격이 3배 차이인데 오히려 압도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G16P의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제품 마감이나 내구성, AS는 그랜뷰 쪽이 좋고 세격의 경우 DCI P3 75%인 G16P보다 90%인 그랜뷰 쪽이 낫기 때문에 제품 내구도, 품질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면에서 13만원 이하로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수요가 한정된 유행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유튜버들이 너나 나나 리뷰하며 오도방정 떨 때는 가격 거품이 최고조일 시기라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품 평가는 241건 중 4.1로 평가 건수도 많고 평가 점수도 준수한 편이라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제품은 한정된 분들에게 유용한 제품이고 알려지지 않은 단점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분들만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품 포장 상태와 기본 구성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에어폼 없이 그냥 보내는 폐기를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나름 빵빵한 에어캡을 동봉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뷰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니터를 생으로 발송할까봐 걱정하셨던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Z16P 기본 구성품에는 케이스, 배사올라사, HDMI2 미니 HDMI 케이블, C2C 디스플레이 케이블, 충전 케이블, 20W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 구성품에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2가지 각도로 고정이 가능하지만 자력이 약해서 고정력이 떨어지고 작은 힘에도 모니터가 고정력을 잃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미세 팁을 드리자면 끝에 케이스를 접어서 고정하면 그나마 고정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좀 안습하지만 일단 기본 구성품이니 이렇게라도 활용해야겠죠? 기본 포함된 C2C 케이블 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케이블 외관이 고무 테이프로 감아놓은 것 같은 저 퀄리티라 딱 봐도 불안감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커뮤니티에 동봉된 케이블을 사용 시 정상적인 모니터 출력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안정적 사용을 원하신다면 다른 케이블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초 개봉 시 제품을 감싸고 있는 디스플레이 비닐을 벗겨내면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제품 편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닐이랑 제품 접착 부위에 끈적이 같은 것도 묻어 있어서 첫 오픈부터 기분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케이스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렇고 차라리 제거해서 원가를 더 절감했으면 어땠을까요? 넣어주고 저퀄리티로 욕먹는 부분은 참 안쓰파였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면에서도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AS도 안 되는 직구 제품으로 장기간 사용 시 내구성에 문제가 없을지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지만 않았어도 이 모니터를 추천해드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체 외관입니다. 휴대용 모니터인데 16인치라는 다소 큰 사이즈다 보니 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Z16P의 무게는 0.728kg으로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무게 배분이 잘 된 건지
케이스까지 포함된 상태임에도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볍다고 해도 이 제품 사이즈가 가로 35.8cm, 세로 23.2cm로 16인치가 차지하는 부피가 상당히 큰 만큼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품 특성상 이 제품만 갖고 다닐 일이 절대 없고 노트북이든 휴대용 기기, 충전기까지 다른 제품과 필수적으로 같이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디스플레이 전면의 경우 베젤이 얇고 반사 방지 코팅도 되어 있고 화질도 좋은 편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제품 좌측에는 전원 버튼, 메뉴 조작 다이얼과 클릭용 버튼, 요즘은 구시대에 산물이 되어버린 3.5mm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세팅을 조작하는 메뉴 조작 휠의 경우 누르기 힘들고 조작이 불편해서 세팅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버튼식으로 하는 것이 조작감이나 내구성에서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측에는 화면 출력과 PD 충전이 되는 C타입 포트 둘, 미니 HDMI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측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미니 HDMI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뻑뻑해서 연결 시 케이블 단자 전체가 흔들리는 기묘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연결하고 뺄 때마다 모니터가 파손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는 HDMI를 탑재한 중국산 저가 제품들에서 흔히 있는 현상인데 이 경우 먹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역시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경우 일단 절대적인 볼륨 자체가 작고 가성비 노트북보다 못한 소리를 들려줘서 그냥 소리가 난다, 그래도 스피커는 달려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뒷면에는 7575 사이즈의 배사홀이 달려있는데요. 여러 제품 리뷰나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스탠드 거치대를 보여주는데 도대체 뭔 제품인지 안 알려줘서 찾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고의 서칭 끝에 찾아서 몇몇 제품들 내용글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 업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데 광고 안 받겠다고 허세 부리는 채널인 거 아시죠? 아, 그리고 배사홀에 거치하게 되면 이게 휴대용 모니터인데 이동이 번거롭게 되니 용도를 잘 생각하셔서 스탠드 주문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HD 하이파이의 경우 배사홀에 연결하려면 M3 규격 와셔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Z16P는 2.5K, 16:10 비율을 갖고 있는 모니터로 문서뷰어 및 작업용으로 활용도가 좋은 모니터입니다. 다만 16:10 비율이라 콘솔 게임기 액박이나 플스에 연결하면 해상도가 FHD만 지원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 정확도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흑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 공식적인 스펙표와 실제 스펙이 다릅니다. 우선 G16P는 DCI P3 100%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 리뷰에서 확인되었듯 75% 제품입니다. 또한 최대 주사율 120Hz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C타입으로 144Hz 출력이 됩니다. 밝기도 400칸델라로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490칸델라로 5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명암비도 1200대 1이 아니라 1000대 1 정도입니다. 뭐 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표기한 게 별로 없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뻔히 들킬 뻥 스펙을 표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수정 안 하고 있는 회사의 행태도 참 미스테리합니다. 10만원 초반에 구매하는 입장에서 크게 타격이 될 만한 차이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상세한 디스플레이 사양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공식 스펙과 다른 부분이나 없는 부분을 변경 보강하여 내용글에 첨부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정의 경우 평소 저도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인 지변구소에서 보정값과 컬러 프로파일도 제공하고 있으니 RGB 보정값은 R45, G46, B49로 조정하시고 내용글 링크를 통해 방문해서 컬러 프로파일을 받으시면 세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RGB 보정값은 유지되나 전원이 꺼지면 밝기 세팅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켤 때마다 밝기를 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이 모니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어떤 분들에게 유용할지 단점과 함께 유형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노트북과 연결해서 확장 모니터로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가끔 주말에 노트북으로 집 근처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 이 제품이 배터리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 20W 이상 충전기가 필수입니다. 20W 이상 충전기를 연결 안 할 경우 출력에 따라 밝기 제한을 당합니다. 근데 보통 카페가 밝은 환경이다 보니 충전기가 필수인데 노트북에 충전기에 16인치 모니터까지 동봉해서 이동하려고 하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에 따라 자리가 없을 때도 많은데 노트북에 추가 모니터에 마우스에 충전기 어댑터에 휴대폰에 가져온 가방에 무지 복잡스러워집니다. 줄줄이 펼쳐놓을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 공간이 확실히 확보된 분들만 확장 모니터로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본인에게 편의성을 능가할 만큼 확장된 모니터 환경이 꼭 필요한지 자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 그리고 맥 연결하는 분들의 경우 HIDPI 차이 때문에 글씨가 흐릿해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베러 디스플레이 같은 유료 아닌 무료 RDM 사용으로 해결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RDM 사용법의 경우 구글에서 맥RDM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본 데스크탑 모니터에 서브로 물려서 사용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려고 하면 더 크고 저렴한 모니터가 널렸습니다. 보통 27에서 32인치를 메인 모니터로 사용하실 텐데 16인치를 옆에다 붙이면 뭔가 화면이 작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휴대용이라서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모니터 스탠드 배사홀에 결착해서 쓰는 순간부터 휴대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니터 서브로 사용하실 분들은 주문 전에 QHD에 144Hz를 지원하는 작은 모니터, 이 세 가지 기준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꼭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해보기 전까지 판단이 어려운 것이 전자제품이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배사홀에 고정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기존 태블릿 거치 스탠드가 있다면 16인치 모니터 거치가 가능한 1만원짜리 대형 홀더를 사셔서 사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니터 탈착이 쉬워지고 집에서도 이동 거치가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홀더와 스탠드 거치대 제품의 링크를 첨부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업체랑도 일면식도 없습니다. 모니터를 휴대용 게임기에 연결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팀덱, 스위치 유저인데 C타입 연결해서 간단히 게임을 즐기기 괜찮았습니다. 기존 27인치 이상 대형 모니터에 게임을 연결할 경우 휴대기기 한계상 해상도 문제로 그래픽이 안 좋아 보여서 플레이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16인치라는 화면에서 보니 그래픽도 어느 정도 괜찮으면서 화면도 확장되어 가끔 책상에 앉아서 플레이할 때 간단히 연결 플레이할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게다가 태블릿 거치대를 사용할 시에 큰 화면으로 누워서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보니 휴대용 게임기 유저로서는 꽤나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모니터 자체에 배터리가 없고 가뜩이나 용량이 작은 휴대용 게임기에서 전원을 가져오면 플레이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니터에 전원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참고로 봉 아래에 탈착식 선반을 설치하면 게임기를 올려두고 스탠바이 미처럼 어디든 이동하면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했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저랑 아무 상관없는 제품의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OTT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실 식탁에 태블릿 거치대를 이용 모니터를 설치해두고 크롬캐스트 같은 OTT 기기를 연결해서 식사할 때나 설거지할 때 이용했는데 저렴한 가격에 이동형 TV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기존 TV가 식탁에서 보이지 않아서 식사 시 간단하게 태블릿으로 영상을 감상했었는데 16인치로 화면이 커지다 보니 나름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단, 거치대를 이용해 만들 경우 몇 가지 제품이 추가로 필요한데 우선 이동이 자유롭게 하려면 추가적인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를 거치하기 위한 봉 고정 선반, 크롬캐스트 같은 소스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미니 HDMI 젠더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태블릿 거치대나 크롬캐스트 배터리 등이 있다면 몇만 원 혹은 추가 비용 들이지 않고 이동형 TV가 생기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겠지만 대형 크기의 태블릿이 있는 분들은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서 선도 주렁주렁한 세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니터의 가장 생산적인 활용법은 스마트폰과의 연결이었습니다. 폰을 C타입이나 허브를 이용해 모니터와 연결하면 미러링이나 덱스 모드를 구동해 웹서핑이나 영상 감상용으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휴대폰과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만 갖고 나가면 간단한 작업은 노트북처럼 활용이 가능해서 편리했습니다. 태블릿보다 큰 화면으로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스마트폰 세팅 그대로 넷플릭스 같은 영상 감상이나 간단한 문서 작업, 웹서핑을 할 수 있어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Z16P의 특징들과 장단점을 잡아드렸는데 어떠신가요? 기본 케이블의 퀄리티나 케이스의 자력 등 구성품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충분히 괜찮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DCI P3 세격을 속이는 등 양아치스러운 면모를 보여준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초반대라는 가격은 대륙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활용법 중에 땡기는 부분이 없으시다면 구입을 비추합니다. 이미 태블릿이 있거나 이런저런 소스기기에 연결 가능한 모니터가 있는데 추가 구입을 한다면 화면 사이즈가 애매하고 별도 전원도 없어서 이용 시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활용도가 애매한 계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단점을 미리 인지하고 위 활용 방안 중 하나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구매하신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광고 없는 내돈내산 채널 흑우협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유일한 힘입니다. 힘 보태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사용자 입장에 완벽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은메디오스